저는 오늘 죽은 남편이 남긴 주식 때문에 법정에 서게 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20년 전 주식으로 우리 가정을 파탄낸 그 사람이 남긴 돈 때문에 시누이와 법정 싸움을 해야 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제가 상상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윤정희입니다. 올해 63이죠. 20년 전 제 남편 박철수는 주식 투자로 우리 집안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당시 남편은 직장을 다니던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주식에 빠지더니 월급을 몽땅 주식에 쏟아부었죠. 여보, 이번엔 진짜 대박이야. 삼성전자 주식 좀만 더 사면 우리 인생 바뀐다고.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생활비까지 주식에 넣었습니다. 저는 반대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았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주식은 폭락했고 남편이 빌린 돈까지 합쳐 빚은 수천만 원이 됐어요.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우리 가족은 전세방으로 쫓겨났습니다. 아들 지훈이는 당시 중학생이었는데 친구들 눈치를 보며 학교를 다녔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원망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주식 이야기만 했습니다. 아직 삼성전자 주식이 몇 주 남아있어. 이게 나중에 오를 거야. 그런데 그 말을 남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죠. 장례식장에서 저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슬픔보다는 막막함이 앞섰습니다. 남은 건 빚뿐이었고 남편이 말하던 주식은 어디에도 없었죠. 증권사에 전화해봤지만 해당 계좌는 잔고가 거의 없습니다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저는 남편의 마지막 말을 거짓이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원망을 안고 20년을 살았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혼자 살았습니다. 새벽 청소일부터 식당 설거지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죠. 빚을 갚고 아들을 대학 보내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아들 지훈이는 장성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현실적이고 냉정한 성격으로 자랐죠. 아마 어린 시절 겪은 일 때문일 겁니다. 지훈이는 가끔 제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좀 쉬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아들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한국증권입니다. 박철수님 명의로 된 계좌가 아직 활동 중인데 연락이 닿지 않아 전화드렸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20년 전에 죽었어요. 전화 너머 직원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죠. 그렇다면 상속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계좌에 자산이 남아있거든요. 자산이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빚에 시달렸는데 무슨 자산이 있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저는 증권사를 찾아갔습니다. 직원 한지호라는 젊은 사람이 저를 맞이했어요. 유가족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서류를 내밀었고 직원은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죠. 고객님, 이 계좌에 삼성전자 주식이 남아있는데요. 현재 시가로 약 5억 원입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5억 원이라고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직원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20년 전 고인께서 삼성전자 주식을 약 1,000만 원어치 매수하셨네요. 그 뒤로 주식이 계속 오르면서 지금은 이 정도 가치가 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기쁨보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 돈이 있었으면 우리가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남편은 왜 이 주식을 팔지 않았을까? 왜 저한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을까? 원망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기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 지훈이에게 이 사실을 알렸죠. 지훈아, 내 아버지 명의로 주식이 남아있대. 5억 원이라는데. 지훈이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차분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엄마 거예요.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니까 당연히 엄마가 받아야죠. 저는 아들의 말에 위로를 받았어요. 하지만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 일이 조용히 끝날 것 같지 않았거든요.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며칠 후 신우이 김명자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얼굴부터 심상치 않았죠. 올케 철수 명의로 주식이 남아있다며? 그거 내가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명자는 대뜸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언니, 그건 제 남편 유산이에요. 당연히 배우자인 제가 받아야죠. 하지만 명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철수가 생전에 나한테 말했어. 뭔가 남으면 누나한테 주겠다고. 그러니까 그건 내 돈이야.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20년 동안 빚 갚느라 고생할 때 명자는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동생이 주식 같은 거에서 망했다며 뒷담 하나 했죠.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돈을 달라니 기가 막혔습니다. 언니, 법적으로 배우자와 자식한테 상속권이 있어요. 언니는 해당 없어요. 제 말에 명자는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야? 두고 봐.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명자는 그 말을 남기고 나갔어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뭔가 일을 벌일 것 같은데. 일주일 후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명자가 상속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친족이 이럴 수 있나 싶었죠. 소장에는 명자의 주장이 적혀 있었어요. 고인은 생전에 누나인 본인에게 재산을 남기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이를 증명할 메모가 있다다. 메모라고요?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 지훈이는 분노했어요. 엄마, 이건 말도 안 돼요. 저런 메모가 어디 있어요. 위조한 거죠. 하지만 법정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긴장이 밀려왔어요. 명자는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고 저는 국선 변호사와 함께였죠. 재판이 시작되자 명자 측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고인이 작성한 메모입니다. 여기에 명확히 주식은 누나 명자에게라고 적혀 있습니다. 판사가 메모를 검토했어요. 저는 그 메모를 보는 순간 의심이 들었습니다. 남편 필체와 비슷하긴 했지만 뭔가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재판은 명자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어요. 판사는 메모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필적 감정을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명자 측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저는 패소할 것 같은 불안에 시달렸죠. 집으로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20년을 고생했는데 마지막까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억울함이 복받쳤어요. 며칠간 저는 집안을 정리하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을 버리고 추억이 담긴 것들을 정리했죠. 그러다 옛날 앨범을 발견했어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는 행복했었는데 앨범을 다 보고 덮으려는 순간 뭔가 떨어졌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죠. 저는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남편의 손글씨였습니다. 편지를 펼쳐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내가 주식으로 우리 가정을 망쳤어. 하지만 마지막으로 남은 삼성전자 주식만큼은 내 이름으로 옮기고 싶어. 증권사에 연락해서 명예 변경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사고가 났어. 이 편지를 보거든 꼭 그 주식을 찾아. 그게 내가 너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 사과야. 사랑해.
편지 끝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남편이 사망하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붙들고 한참을 울었어요. 편지 뒷면에는 증권사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명예 변경을 시도했다는 증거였죠. 저는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이 편지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편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필적 감정과 함께 제출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저를 생각했었구나. 다음 재판에서 저는 편지를 제출했습니다. 판사는 편지를 꼼꼼히 읽더니 명자에게 물었어요. 피고 측에서 제시한 메모와 이 편지 두 개의 필적이 다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자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변호사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판사는 증권사의 통화 기록 제출을 명령했어요. 며칠 후 증권사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20년 전 박철수 고객이 명예 변경 상담을 요청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이 법정에 제출되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명자 측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판사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김명자가 제출한 메모는 위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인 박철수의 편지와 증권사 통화 기록을 종합할 때 해당 주식은 배우자 윤정희에게 귀속됩니다. 판결문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억울함이 풀리는 동시에 남편의 진심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명자가 다가왔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내가 욕심이 과했어. 하지만 저는 명자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지훈이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죠. 엄마, 이제 끝났어요. 집에 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원을 떠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정리됐구나. 주식을 정리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5억 원 중 일부를 팔아 빚을 완전히 청산했어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한동안 고민하다 결심했죠. 주식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센터를 만들기로요. 희망 재무 상담센터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주식이나 투자 실패로 고통받는 가족들을 돕는 곳이었어요. 센터를 준비하며 저는 남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20년 만에 제대로 쳐다본 얼굴이었어요. 여보, 이제야 당신이 나를 지켜준 것 같아요. 20년이 걸렸지만 당신의 진심을 알게 됐어요. 저는 사진 앞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감사함이었죠.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생각했던 겁니다. 센터가 문을 열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주식으로 빚을 진 사람, 가족이 투자 실패로 무너진 사람, 다양한 사연을 가진 이들이었죠.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경험을 나눴어요. 저도 20년 전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옵니다. 그 말들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바랐습니다. 아들 지훈이는 가끔 센터에 들러 도와줬어요. 엄마, 정말 멋있어요. 아버지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어느 날 저는 증권사 직원 한지호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제 센터 소식을 듣고 찾아왔더군요. 고객님 정말 훌륭한 일 하시네요. 그 주식이 이렇게 좋은 곳에 쓰이다니 고인도 기뻐하실 겁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제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이에요. 이걸 혼자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악수를 청했죠.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악수였어요. 센터를 운영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의 가치는 얼마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에 있다는 거리요. 남편이 남긴 5억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과이자 사랑이었고
제게 새로운 인생을 준 선물이었죠. 저는 그 돈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게 남편의 진심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했어요.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와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젊은 얼굴로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을 용서할게요. 당신도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고마워요. 마지막까지 저를 생각해줘서.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20년 만에 풀린 원망과 함께 마음의 짐도 내려놓았죠. 지금 제 센터는 지역에서 꽤 알려진 곳이 됐습니다. 매달 수십 명의 사람들이 찾아오고 저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가끔 센터 벽에 걸린 문구를 봐요. 시간이 지나도 진심은 이익으로 돌아온다. 제가 직접 만든 문구입니다. 남편의 진심이 20년 만에 저한테 돌아온 것처럼 누군가의 진심도 언젠가는 보답받는다는 의미죠. 삼성전자 주가가 오를 때마다 저는 남편을 떠올립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주식이 제 인생을 바꿨으니까요. 돈으로 가정을 무너뜨렸던 사람이 결국 돈으로 저를 일으켜 세운 겁니다. 아이러니하지만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원망하지 않습니다. 대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아들 지훈이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제 손자가 태어났죠. 손자 이름은 철민이라고 지었습니다. 남편 이름 철수에서 한 글자를 따왔어요.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이름을 넣고 싶었어요. 아버지도 나름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저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이해하게 된 거죠. 그게 참 고마웠어요. 이제 저는 63입니다. 남은 인생을 센터 운영하며 보낼 생각이에요. 누군가의 아픔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일.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남편이 남긴 주식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그 돈으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가끔 신우이 명자 생각이 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저는 그를 용서하지 못했지만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먼 사람이 됐을 뿐이죠. 저는 제 길을 가고 있고 그 사람도 그렇겠죠. 인생은 각자 선택한 대로 흘러가니까요.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께는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